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운은 전과 후에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없었으면 박정희 불가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토지개혁, 교육, 그리고 한미동맹, 그리고 국군의 건설, 이런 바탕 위에서 박정희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두환이 실패해버렸으면, 전두환이 박정희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부도를 내버렸다든지 했으면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마무리를 잘했어요. 부작용을 잘 수습을 했습니다. 더구나 전두환 1980년대의 전두환 노태우 10년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10.1%였어요. 전두환 시절 1980년대 10.1%,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가 세계 최고의 지도자였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으면 이거 전부 다 박정희 잘못해서 이래 됐다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전두환이라는 좋은 후계자를 둔 겁니다. 자기가 지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전두환은 박정희를 보호를 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를 격화시켜서 자기가 인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후임자를 잘 둔 겁니다. 후임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한국 사람들이 이 인물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순신을 축해 올리기 위해서 원균을 과도하게 깎아내립니다. 김구를 축해 올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축해 올리기 위해서 김구를, 박정희를 축해 올리기 위해서 이승만을, 전두환을 깎아내리는 이런 풍조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사실에 맞지도 않아요. 원균을 역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혹시 원씨 있습니까? 여기 원과장이 있던데, 이 원씨가 굉장히 억울해. 원균이 역적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일기에 보면은 이순신이 원균을 대미워했죠. 상당히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두 사람의 인격이 좀 달라요. 이순신은 아주 박정희 같이 청렴하고 항상 날이 서 있는 사람인데, 원균은 좀 털털하고 호방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니까 둘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난 뒤에 선조가 공신도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새 보훈처입니다. 보훈처. 그래서 공신들 심사를 합니다. 1등 공신 3사람이 뽑혀요. 이순신, 권율, 원균입니다. 원균이 역적입니까? 아닙니다. 원균이 마지막에 7천량 해전에서 도망갔다가 일본군 손에 죽었는데, 잘못하면 그 자리에 이순신이 그 꼴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전투에 안 나가겠다고 항명한 게 이순신이가 불려와가지고 고문받고 한 이유입니다. 왜냐? 명령대로 나갔다가는 수군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정보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서 항명을 했어요. 권율이 그 자리를 맡아가지고 나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승만을 박정희를 너무 신격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승만과 전두환이 죽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이승만과 전두환 없는 박정희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건설한 그 위에 올라가는 거지, 앞에 지은 거 사고 무너뜨려버리고 처음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박정희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탐구를 하면서 좀 넓게, 공평하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정희를 연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데 득이 됩니다. 득이 돼요.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아마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 이승만 박정희를 저주하는 그 마음에 무슨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행운이 깃들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내리지 않을까요?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아니, 문재인 정권 이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가 판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오는 우물물을 공짜로 마시면서 그게 침 뱉고 있지 않습니까? 침 뱉고. 근데 그 사람 행복할까요? 지금 권력 잡았으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보면은 행복해집니다. 아마 가정도 평화롭게 될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은 반드시 뭐 수익 창출로 나타난다든지 노사 간의 문제도 잘 해결된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박정희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덕이 됩니다. 덕.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하다가 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군인은 군인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하나씩 뽑아서 쓸 수 있는 교재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고 그 교재를 딱 모아놓은 데가 요 장소입니다. 여기 와서 눈으로 보면 오늘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보시면 또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오늘 전시회 놓은데 보면 그게 있죠.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범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거 참 전시를 잘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 전시 못하죠.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범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렇게 배웠죠.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꼴찌 아닙니까? 4학년 때 성적이 73명 중에 73등 아닙니까? 73명 중에 73등. 그걸 한번 가만보면은 왜 이렇게 성적이 나왔을까? 결석을 많이 했어요. 왜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고향에 가서 기숙사비 마련한다라고 1년에 한 30일 이렇게 결석을 합니다. 그래도 퇴학시키지 않았어요. 들어올 때는 100명 뽑는데 50등인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거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체육을 잘한다든지 금도를 잘한다든지 과묵하다 성격이. 그런데 약간 불순하다 불온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꼴찌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배울 게 많잖아요. 꼴찌가 어떻게 훌륭한 교사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느냐. 뭘 배웠겠습니까? 대구 사범에서 박정희가 배운 게 뭡니까? 애국심을 배운 거죠. 그리고 공적 태도를 배운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부터 배운 게 많습니다.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은 근대 국가 운영 기술을 배웠죠. 그 중에 하나가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 공적인데 희생하는 것. 공을 위해서 사를 희생하는 것. 선공후사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키운 것은 인문적 교육입니다. 인문교육. 그런데 인문이라고 하면 역사, 철학, 문학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달사고 철학은 세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걸 어릴 때 고등학교 이 무렵에 몸에 익힌 사람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 큰 사람이 되려면 기능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문적 바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교육이 중요합니다. 역사, 철학, 문학 플러스 예술 그리고 스포츠죠. 이것을 인간의 바탕으로 만드는 교육이 고등학교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입시교육 때문에 인간의 바탕을 크게 만드는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사범을 통해서 인문적 바탕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올라간 거죠. 삼각형을 그릴 때 인문적 바탕이라는 것은 밑변에 해당합니다. 밑변을 크게 잡으면 꼭지점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눈으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수료하시더라도 자주 여기 들리셔가지고 박정희라는 과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뭔가 해결책도 나오고 위안도 되고 용기도 됩니다. 용기.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승만 박정희가 살아있는 문재인과 김정은을 해결합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이 문명의 반격이 일어나면은 김정은, 문재인이 자꾸 공동 운명체가 돼가지고 인수분을 오르는데 석은 새끼줄인 김정은 새끼줄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죽은 이승만, 박정희의 위대한 문명 건설이 문명의 반격을 통해서 오늘 한반도의 두 문제적 인물인 김정은과 문재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바로 박정희를 연구를 하면은 저절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든든해지잖아요.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박정희라는 인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어릴 때 읽었던 전기가 중요해요. 나폴레옹 전기와 이순신 전기를 읽었습니다. 이승만의 생애를 보면은 나폴레옹 같기도 하고 이순신 같기도 해요. 닮아갑니다. 바로 박정희를 우리가 깊게 알면은 그것을 어린이에게, 청소년에게 전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여기 어깨동무 스토리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통해서 박정희라는 한국의 가장 위대한 브랜드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박정희 브랜드가 우리 역대 인물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상품성이 있는 브랜드가 될 겁니다. 박정희를 알면은 젊은 청소년이 큰 인물이 된다 이거죠. 저 미동국민학교 앞을 맨날 내가 다니는데 제일 기분 좋은 게 앞에 돌덩어리가 떠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큰 사람이 되자. 큰 사람이 되자. 박정희를 알게 되면은 아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보면 큰 사람보다도 큰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아닙니까?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